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면은 콘크리트 어원이라는 것은 콘 함께하다는 거고 크레이트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창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함께하냐면은 골재라든지 그런 다음에 물, 시멘트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을 형성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콘크리트의 어원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콘크리트는 가장 우리가 이 바인더 시멘트가 이제 수화 반응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산화칼슘 CaO 이 산화칼슘이 H2O 물하고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화 반응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화 반응을 하게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수산화칼슘이라는 강알칼리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동 태막이라고 해서 어, 그 철근을 녹슬지 않게 하는 그런 아주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알칼리성이고 이런 이 산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할 적에는 사실은 한 25% 정도의 물만 필요해요. 그 정도만 필요하는데 우리가 한 50에서 60 정도의 물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그 일하기 편하게 워커빌리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잉 여잉에 더 들어가 있는 여잉의 물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공급이 돼 가지고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콘크리트에 그 나쁜 그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하고 이 수산화칼슘은 우리가 강알칼리성인데 이때 이제 우리 공기 중에 CO2 그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탄산칼슘이 됩니다. 탄산칼슘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는 것을 중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중성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페놀프탈렌 1% 용액을 갖다가 뿌렸을 적에 우리가 한 7, 8 뭐 이렇게 그 pH 7, 8 정도가 되면은 그 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보면은 콘크리트는 가장 크게 이제 재료하고 배합하고 시공하고 또 그런 시험에 대한 거 하고 유지 관리에 대한 거 요런 것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 두 번째 시간에서도 이 재료가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는 어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어이는 혼화재는 이제 그 배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5% 미만의 그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혼화재라 그러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재료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고 여 재료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골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골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골재가 콘크리트의 성질이라든지 경제성을 많이 좌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합 강도라는 거 있고 배합 강도는 이제 우리가 배합이라는 것은 이제 설계 강도가 있고 그다음에 배합 강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물시멘트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또 또 골재의 어, 표면수들을 또 보정을 해줘서 현장 배합까지 하게 된다 그랬고요. 시공은 이제 비비는 거, 운반, 타설, 다짐, 양생까지 이렇게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이제 어떤 강도 시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비파괴 시험하고 분말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의 성질은 굳지 않은 성질하고 굳은 성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굳지 않은 성질은 이제 워커빌리티라든지 컨시스턴스 그리고 뭐 피니시어블 뭐 이렇게 하고 펌퍼빌리티하고 플라스티시티 뭐 이런
저기 성질이 있는데 결국에는 워커빌리티,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를 주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이제 강도라든지 내구성, 균열이라든지 변형, 동결 융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균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나타나는 그 소성 치마하고, 그 다음에 치마 균열하고 소성 균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굳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건조 수축이라든지 화학 반응에 있어 있는 알칼리, 뭐 그리고 중성화, 철근 부식에 대한 거, 이런 균열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성질까지 얘기했고, 균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여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이런 어떤 구조물, 거푸집을 대고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벗다고 쳐요. 여기 이렇게 벗다고 쳐요. 예. 어떤 이런 거푸집을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콘크리트를 안에다 치면은, 굳지 않았을 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죽 같은 거예요. 죽 같은 거다 보니까는 우리가 굵은 굴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굵은 굴재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치마가 돼요. 이렇게 치마가 돼요. 치마가 되면서 여 밑에 있던 그 미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허옇게 이렇게 쌓이는 거, 이걸 우리가 네이탄스라 그래요. 네이탄스.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죠. 네이탄스가 있고, 그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치마균열이 발생해요. 근데 치마균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은 이 콘크리트가 물이 건축돼서 있던 거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만큼을 쳐놨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주면서 이게 치마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거운 것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철근이라든지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치마되다가 이렇게 바로, 얘는 바로 이렇게 치마가 될 수 있지만은, 철근이라든지 굵은 골재가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직으로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 위에 이렇게 균열을 발생을 시켜요. 우리가 이래서 이런 것들을 치마균열이라 그래요. 그리고 치마에다 보니까 이렇게 철근이라든지 굵은 골재 밑에 이렇게 공극이 발생을 해요. 이걸 좀, 제가 이걸 펜을 잘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하는데,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철근을 배근을 하죠. 철근을 이렇게 배근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갖다 벗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갖다 부면은, 얘네들이, 굵은 곳젤들은 이 물이 이 곤죽 상태다 보니까 이게 치마를 한단 말이에요. 치마를 하는데, 특히 이제 굵은 골재들이 크면은 빨리 치마가 되겠죠. 이렇게 큰 골재들은 이렇게 빨리 치마가 되고, 이제 작은 골재들은 이렇게 덜 치마가 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치마가 되면서 이런 데서는 바로 이렇게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여기서는 내려오다가 이 철근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아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공극이 생겨요. 이렇게 철근 밑에. 아니면은 이게 뭐 굵은 골재라 그러면 굵은 골재 밑에 이렇게 공극이 생겨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응력이 발생해서 여기는 이렇게 치마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요 철근이 있으면은 요런 형태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 요런 것을 이 굳지 않았을 때 생기는 치마균열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굵은 골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좀 굵은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다짐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제 재료분리라고 그러죠. 재료분리. 예, 재료분리. 재료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재료분리가 발생하게 되고 치마균열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에 이렇게 미립분들이 떠서 여 위에 아주 앙금, 아주 그 밀가루 같은 앙금이 이렇게 앉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네이탄스라 그러죠. 네이탄스. 네이탄스. 뭐 네이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다음 콘크리트를 칠 적에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다음 콘크리트를 칠 적에 여기가 제대로 부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네이탄스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네이탄스를 제거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치다가 멈추게 되면은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는 거죠. 요런. 그다음에 이 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요런 것이 치마균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치마되면서 이 철근이라든지 골재에 걸려가지고서 간섭을 받으면서 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치마균열이라고 그러고, 소성균열이라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저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위에서 봤을 적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다 쳐놨어요. 이렇게 다 쳐놨는데 쳐놨으면은 이제 이게 물 같은 게 증발이 되잖아요. 증발이 되는데 이 증발하는 속도가 이 우리가 이 이렇게 블리딩 속도, 우리가 이게 네이탄스가 올라오고 재료가 이렇게 밑으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블리딩이라 그래요. 블리딩. 그래서 블리딩. 그래서 피를 흘린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블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아까 이 미리분이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물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 비중이 높으니까는 이 골재 같은 건 밑으로 가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이 이렇게 피를 흘린 것처럼 이렇게 블리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물이 올라가는 걸 하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여기 햇빛이 쨍쨍 나서 이 증발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기 이 물들이 증발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예, 이렇게 증발하는 속도가 빠르면은 우리가 위에서 봤을 적에 콘크리트를 쳐놨으면은 막 이렇게 거북등처럼 균열이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이런 발생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은 교량 같은 거 슬라브를 치고 나면은 이 밑에서 바람이 불고 이 햇빛이 쨍쨍 비치고 이러면은 이 슬라브가 균열이 이렇게 이 막 불규칙적으로 막 발생하는 이런 균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량의 슬라브 같은 걸 치고 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양생제를 뿌리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양생제를 뿌려서 이 블리딩 이 물이 증발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좋거든요. 예. 근데 이런 피막제를 해서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여기다가 그냥 저기 비닐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비닐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적에 이렇게 덮으면은 이 증발되는 것이 좀 덜하기 때문에, 증발하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규칙한 균열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이런 어떤 재료의 특성, 재료의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침하되면서 재료 분리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침하되면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블리딩이 발생하는 거예요. 블리딩, 블리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블리딩으로 하면 이 물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샌드 스틱 해가지고서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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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처럼 여기에 이렇게 좀 재료 분리가 이렇게 생기는, 좀 이렇게 재료 분리가 생기는 걸 이제 또 곰부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표면적인 에서 곰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블리딩이 심하게 일어나는 데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샌드 스틱 해가지고서 좀 이 모래만 남는, 이 물은 여기 증발을 하면서 이 시멘트를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만 남아서 여기가 안 좋은, 이거는 이제 주로 강제 거푸집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샌드 스틱이라고도 하고, 뭐 모래 줄눈이라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여간 이 블리딩이 나면서 이 시멘트를 이 위로 끄집어 올라가는 거, 이래서 뭐 샌드 스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어,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런 시멘트 같은 것이 올라와서 네이탄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예요. 굳은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 하중을 갔을 적에 이제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우리가 이제 건조 수축이라고 하는데, 굳은 다음에는 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굳은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만큼 콘크리트를 쳤어요. 친 다음에 한 20일 있다가 다시 여기다가 거푸집을 대고 이렇게 또 2차 콘크리트를 쳤어요. 여기 1차 콘크리트 치고 여기 2차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콘크리트는 사실 이만큼이 쳐져 가지고, 얘가 이만큼이 쳐져 가지고서 이 물이 증발되면서 수축하면서 이만큼이 생긴 거거든요. 요렇게 요 단면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푸집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대 가지고서 치게 되면은 2차 콘크리트는 이게 이제 곤죽으로 됐으니까 얘가 수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축을 하게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돼서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1차 쳤던 콘크리트가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찰로. 이렇게 마찰로 저항을 하다 보면은 이 군데군데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균열이 발생해야지만 여기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서 이 벽체가 이렇게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수축이 되려 그래요. 수축이 되는데 여기서 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지 되냐 하면은, 얘가 이렇게 균열이 가야지만 여기가 잡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균열이 군데군데 가는 거를 우리는 이걸 수축균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수축균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우리가 일부러 여기다가 균열을 유도를 시켜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균열 유발 줄눈이라 그러는데, 어, 균열 유발 줄
오히려 균열을 유발 줄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단면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히려 여기를 단면을 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 부분에서 균열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균열을 발생하는 거, 이걸 이제 균열 유발 줄눈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걸 수축줄눈이라고 그러고, 수축질눈이라고 그러죠. 예. 수축. 예. 그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줄눈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종류로는 이제 저 겨울에 치는 한중 콘크리트, 여름에 치는 서중 콘크리트, 그다음에 경량굴재로 치면은 경량굴재, 메스 콘크리트, 아주 많은 양을 치는 걸 메스라 그러죠. 강섬유, 수밀, 유동화 혼화재를 넣으면 유동화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줄루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수축 줄눈이라 그러고, 우리가 줄눈을 이렇게 쭉 가다가 옹벽 같은 거를 가다가, 그러면 옹벽 같은 옹벽을 볼까요? 옹벽이 여기 한 100m짜리라고 그래요. 100m짜리 옹벽이라 그러면은 이게 기초고 이걸 벽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전개도로 본 거고, 옹벽이 예,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요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를 친 다음에 우리가 벽체를 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령 차이가 나거든요. 재령. 콘크리트를 친 날짜가 틀린다는 거예요. 얘를 한 먼저 친 다음에 뭐 30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많게는 뭐 몇 달이 있다가 이걸 벽체를 치게 되거든요. 이게 재령 차이에 의해서 얘는 이미 다 수축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수축이 안 된 벽체를 또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벽체를.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고정을 붙잡기 때문에 수축줄 이 수축 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균열이 보기 싫은 데 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9m라든지 뭐 10m라든지 뭐 10m 안짝으로 해서 잘라주겠죠. 예. 원래는 한 5, 6m 요 정도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10m 안짝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요 잘라준다는 거는 어, 어, 단면으로 봤을 적에 단면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커팅을 요안 어떻게 그래야 되죠?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커팅을 여기서 이 벽체를 이렇게 커팅을 요만큼을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단면 결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30cm면은 30cm면은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한 10m 내로 이렇게 해주게 되고, 그런 다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게 한 30m가 되면은 모든 구조물들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팽창이 되고 또 겨울에는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다 이걸 하나의 통으로 치면은 100m짜리를 통으로 치면 어떻게 돼? 얘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게 팽창이 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철도도 가면은 가다가 끊기잖아요. 이렇게 끊어놔야지 여름에 얘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선 적당하게 이렇게 딱 붙고 겨울에는 좀 끊기지만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걸 중간중간에 끊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30m 정도 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의 이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놓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 놓고 여기 스티로폼을 갖다가 껴 가지고 얘가 이렇게 서로 팽창을 할 때 요 스티로폴이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완전히 끊어서 얘는 자르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서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도의 구조물이 이제 또 이탈이 안 되도록 우리가 다웰바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웰바라 그러죠. 다웰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뭐 벽체에다가도 할 수가 있고 기초에다가도 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한 30m 정도마다 하나를 끊는 거 이걸 신축 이렇게 햇빛이 우리가 열을 받으면 늘어난다 이래서 이 신축이라 그러고 우리가 단면 결속하는 거 이 재령 차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한 5m나 뭐 10m 내로 하나씩 끊어주는 거 요거를 수축줄론이라 그래요. 수축줄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고 보시면은 이제 뭐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배운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저기 시멘트로 넘어오면은 시멘트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석회 뭐 우리가 저기 산화칼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산화칼슘이라고 요 생석회 요거는 한 이집트 한 5천 년 전 그 피라미드에도 요런 이 생석회하고 석고는 우리가 생석회는 이거고 석회하고 틀려요. 그래서 석고는 CA SO4 2H2O 그래서 이 황산 칼슘 이수하나물 그러니까 이 물이다 이래야지 이수화물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황산 칼슘 이수화물 우리 그 기부스를 하잖아요. 기부스를 하면 석고로 하게 되는데 이 석고하고 이제 석회하고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석회는 물을 만나면 급속하게 반응을 해요. 얘는 수화 반응을 해서 우리가 70에서 100 정도의 킬로칼로리 g당 이런 수화 반응을 일으켜요. 수화 반응, 수화열을 일으켜요. 수화열. 물에 의해서 물하고 반응해서 열을 발생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이 많이 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이 혈적에 그래서 이 수화열을 발생을 하는데 대신 이 수화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콘크리트가 빨리 굳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석회 가지고서는
이 수화열을 반응을 한다. 물하고 반응을 해서. 근데 우리가 석고도 넣거든요. 저기 이 석회만 가지고서는 이 너무 빨리 굳으니까 석고를 넣어요. 이거 한 3에서 5% 정도를 그 넣게 되는데 3에서 5% 정도 석고를 넣으면은 이 수화 반응이 지연이 돼요. 지연이. 예. 지연 목적으로 수화 반응을 응고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석고를 넣는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는 이렇게 아시는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멘트는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서도 이 석회하고 석고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천, 어, 1700한 25년 이 정도 1725년도에 이제 1700한 56년에 이제 그 존 스민턴이라는 그 존 스민턴이 등대 공사를 할 적에 어, 이 석회하고 화산재 어, 화, 석회하고 석회하고 화산재를 섞어 가지고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화산재가 이제 우리가 포졸란 뭐 이렇게 포졸란 반응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런 화산재가 좀 지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졸란 반응 하면은 이게 좀 지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래다가 이제 1800 한 24년도에 조셉이라는 그 조셉이 이제 그 그 뭐냐면은 이 석회석 우리 석회석은 이제 아, 전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탄산칼슘이거든요. 이 탄산칼슘 CaCO3 이게 이제 석회석이거든요. 우리 광산에서 나오는 그 석회석 광산에서 나오는 그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돌덩어리인데 여기에서 불을 떼 가지고 이걸 구워요. 구우면은 여기서 CO2가 날아가고 CO2가 날아가면은 CaO만 남잖아요. 여기 CaO 이게 이제 산화칼슘이 남아서 이게 이제 시멘트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셉이 그 벽돌을 구우면서 이런 그 우리 석회석을 태워가지고 구운 석회석하고 점토하고 섞어서 이제 그 특허를 내게 되죠. 그 어, 특허를 내면서 이게 이제 그 포틀란트 어, 포틀란트에 나오는 이 석재가 아주 예뻐요. 석재가 이 질감이 아주 좋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시멘트 색깔이 이 시멘트로 만들어서 이 했던 이 시멘트로 해서 만든 콘크리트가 이 포틀랜드에서 나오는 암석하고 좀 비슷하다. 이 질감이 그래서 우리 이걸 특허를 내요. 이 특허를 내 가지고서 이게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포틀랜드 시멘트 특허를 내요. 그래서 이제 이 포틀랜드 시멘트가 바로 이 포틀랜드에서 나는 그 저기 암석 질감하고 좀 비슷한 색깔을 낸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특허를 받아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시멘트에 이제 그 상업화되는 시멘트에 이제 저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요 그림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시멘트에 대한 거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산화칼슘, 생석회, 이 석회예요. 석고가 아니라 석회. 석회는
물하고 닿으면 빨리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 빨리 굳어. 예. 그래가지고서 얘는 조기 강도에 유리해요. 조기 강도에 유리하니까 겨울에 치는 한중 콘크리트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실리카 계통이 들어가면은 이게 응결 시간이 지연돼요. 시공성이 이 응결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리가 시공하기가 편해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이게 이 굳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저 우리가 뭐 저기 워커빌리티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치밀하게 되는 게 이 실리카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카 계통에는 이제 고로라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졸라, 화산재를 집어넣었을 적에 이렇게 되고 고루가 들어간다든지 플라이애쉬가 들어가면 이런 실리카 성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직이 치밀해지고 이제 금방 굳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굳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댐이라든지 아주 매스한 콘크리트를 칠 적에는 이런 실리카 계통이 들어가는 거를 많이 쓰죠. 예. 여기서 이제 고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고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하여간 어떤 이런 어떤 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윤곽로. 거기에 철광석 이렇게 돌덩어리 철광석을 집어넣을 거예요. 예. 철은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막 떼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불을 막 지펴가지고서 떼우면은 이 철광석 이 돌들이 녹는단 말이에요. 돌들이 녹으면은 여기에 밑에 이 철물, 철은 비중이 7.8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중이라는 것은 물을 1.0으로 놨을 적에 7.8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8배 정도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철은 밑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출을 해서 우리가 이걸 철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 철광석을 넣을 적에 이거를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촉매제를 이걸 잘 놓고 잘 혼합되기 위해서 촉매제로 우리가 그 이 산화칼슘을 넣거든요. 산화칼슘을 넣으면은 이 산화칼슘하고 이 철광석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철이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 돌하고 이게 시멘트 아니에요. 시멘트 성분. 이것들이 굳어서 여기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는 이거를 우리는 고로라 그러는 거예요. 고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때요? 우리가 이 철이 들어갔던 돌멩이를 갈아서 이 시멘트하고 같이 있었던 거니까 아주 치밀하겠죠. 이게 강도가 좀 세지겠죠. 예. 이래서 이게 고로예요. 고로. 여기 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시멘트는 한 보통 3점 비중이 한 3점 얼마 정도 되지? 3.4, 뭐 3.2,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낮으면은 안 좋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풍화가 된다 이러면은 비중이 낮아질 거예요. 아마 풍화가 됐으니까 물하고 반응을 했으니까. 예. 근데 조금 이거는 한번 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물하고 반응을 하면 비중이 낮아지는 게 맞겠죠. 예.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철로 하면고 여기 이제 불로 뗐으니까 여기 이제 이 먼지들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 먼지들을 집진을 해가지고선 이 집진을 해서 만든 게 이제 플라이애쉬라 그러는 거예요. 플라이애쉬. 재라는 얘기죠. 예. 날아가는 재를 이렇게 모아서 집진해서 해서
이거를 시멘트에다가 섞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플라이애쉬 시멘트라고 그러고, 이제 고루를 섞으면 고루 시멘트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말하는 이 실리카 계통이 돼서 지연이 된다. 그러니까 잘 굳지 않는다. 잘 굳지 않지만은 천천히 굳지만은 나중에 천천히 굳어서 더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방향에는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이제 산화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은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한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근데 이제 일부 그라우팅이라든지 무수축 콘크리트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알루미늄 계통이 들어가면은 좀 저기 팽창이 돼서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수축을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멘트에 대해서 거의 다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수화 반응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25% 정도만 필요한데 우리가 50% 정도 낸다. 그래서 물하고 반응을 한다. 석회가 그래서 수산화칼슘은 pH 14 정도가 된다. 수화열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수산화칼슘이 이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우리가 그 탄산칼슘이 된다. 이건 중성화된다. 그래서 페놀프탈렌 1% 용액을 불었을 적에 무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분말도 우리가 이제 분말도라는 것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분말도라는 게 같은 이 최적이 같은 최적인데도 요런 거하고 요런 돌멩이를 해가 많이 해가지고서 요 같은 무게라든지 같은 그거라도 이렇게 많이 나누면은 이 겉을 싸고 있는 걸 쭉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것을 더해 보면은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이러면 쓸 적에 얘가 비표면적이 큰 거죠. 비표면적이 이게 이제 비표면적 이 큰 거 이거를 우리가 분말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분말도가 높다는 거는 미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미세하다. 그래서 미세한 것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이 있다. 미세하다 이러면은 빨리 우리가 수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좋단 말이에요. 빨리 반응을 해서 좋은데, 또 이렇게 미세하다 보니까 수화 반응이 너무 빨라 가지고서 수화열이 많이 일어나서 또 균열도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미세하기 때문에 틈이 있는 데는 이런 시멘트가 아주 이런 균열 같은데 흘러보내는 시멘트는 이런 미세한 시멘트를 주면 우리가 방수할 때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미세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말도의 개념은 이 비표면적하고 얘기를 같이 하면 되고, 뭐 에틸린가이트라는 이런 게 이제 황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반응을 해서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 그래서 에틸린가이트라는 얘기가 나오면 팽창한다. 이래 모든 것이 팽창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수산화칼슘 CaOH2 이 수산화칼슘은 우리가 철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성화돼서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러면은 얘 강도가 약해져요. 강도가 약해지면은 이 부동태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동태막이 없으면 옛날에는 이 수산화칼슘일 경우에는 완전히 이 철근이 녹이 안 쓸어. 녹이 부동태막이 딱 형성이 돼서 녹이 안 쓰는데 얘가 이 이산화탄소 CO2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CO2하고 얘하고 반응을 해가지고서
두 개가 반응을 하면은 얘가 아까 얘기하는 그냥 산화칼슘이 되는 거예요. 산화칼슘이 되면서 우리 석회석의 개념이 되는데 강도도 떨어지지만은 이 이에 부동태막에 파괴가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철근이 팽창이 돼요. 녹이 발생하면서 녹이 발생이죠. 녹이 발생하는 건 녹이 팽창이 돼. 이 팽창이 되면 얘를 응력이 발생돼 가지고서 이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거푸집이 있고 여기에 요렇게 구조물을 친 거예요. 요렇게. 이건 철근이에요. 철근인데 얘가 이 알카리성 쪽에는 녹이 안 쓸어서 멀쩡하다가 얘가 녹이 쓸어 가지고선 이 철근이 팽창이 돼. 2.5배 정도 팽창이 되거든요. 녹은. 그래서 2.5배 팽창이 되면 얘가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 나가. 이렇게 여기가 이 팽창대에서 얘가 이 밑으로는 이 힘을 못 받 저기 터져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 이렇게 얇은 쪽으로 터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량 난간 같은 거 옛날에 된 그런 난간에 보면은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터져 나간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철근 쪽이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철근이 나가고 그냥 이렇게 그 철근만 노출돼 있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그 중성화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물 결합 제비 이런 거 있고, 자, 골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골재가 이 콘크리트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가장 크다고 보면 다 클 수 있지만은 골재가 많이 좌우한다 콘크리트 성질을. 근데 이제 골재는 이렇게 완전히 건조한 상태가 있고 공기 중에 이 물이에요. 물이 아예 없는 이렇게 절대 건조 상태가 있고 또 이제 공기 중에 이제 건조가 돼 가지고선 속에는 물이 조금 있는 거 이게 공기 중 건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면 포화 건조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은 건조 상태지만 속은 꽉 물로 차 있을 거. 이때가 우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계 배합 시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 건조 포화 상태는 뭐냐면은 골재를 물에다가 담가요. 물에다가 푹 담가놔서 얘를 물을 다 침투시킨 다음에 우리가 헝겊으로 닦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헝겊으로 여기를 바짝 다 닦고 물은 여기가 차 있는 거 이걸 표면 건조 상태라고 그러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바로 이제 물에서 꺼내놨을 적에 이렇게 수분 상태가 되죠. 여기 골재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이건 이제 우리가 표면 수량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장 배합할 적에 이걸 고려를 해서 물을 덜 배합을 하겠죠. 우리가 물시멘트비를 좀 낮춰야 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시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제 장골재라는 것은 5mm 체에 85%를 통과하는 골재다. 굵은 골재는 5mm 체에 거의 다 통과하는 거의 다 남는 골재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경량 골재에서 팜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너무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필요한 용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또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본다든지 모르는 거는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설명 2, 3교시 2강의 3교 강의를 하면서는
많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분이라면은 뭐 충분히 혼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용어 같은 거는 꼭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거 굳이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는 제가 요 다음 시간부터는 용어 위주로 좀 모르는 용어 같은 것만 조금씩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하면 되고 그 용어 위주로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량골재에서 여기 팝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량골재는 이제 경량 가볍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우리가 골재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꽤 나가지죠. 비중이 한뭐 2점 얼마 정도 될 거예요. 2점 한뭐 6, 7, 8 뭐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한 비중이 한 2.6이라 그러면 물보다 2.6배 정도 무거운 거예요. 자,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는 보통 골재들은 밑으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경량 골재는 오히려 막 다짐을 더 하면은 붕 다지면 얘는 0.9나 0.8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히려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 그래서 경량골재는 오히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 표면 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면 쪽에 있다 보니까는 어, 아까 전에 이 치마 균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치마가 되면서 요 밑에가 공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이 생기고 여기에 빗물이 타고 들어가서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예를 들어서 그랬다가 이 겨울에 얘 물이 어는 거예요. 어으면은 얘가 터져 나가 이렇게. 요 밑에 공동이 우리가 골재라든지 철근 밑에는 공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치마균열이. 그런데 거기 안에 물이 고였다가 이 표면 쪽에 여기가 표면이죠. 여기가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표면 가까이 있는 데는 이 겨울에 얼게 되면은 이 요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 얼어버리면서 팽창이 되면서 얘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팝아웃. 우리가 팝콘 터지듯이 터져 나가. 이걸 우리는 경량골재에서 팝아웃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량골재는 이렇게 미리 좀 물을 충분히 묻혀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얘는 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골재가 비중이 보통 한 3.0 정도 되네요. 이게 한 3.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재생골재라든지 인공골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뭐 재생하는 건 우리 뭐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다시 깨가지고선 골재를 다시 쓰는 거죠. 인공골재라는 것은 우리 지금은 이제 하천에서 나오는 우리 자연 그 저기 골재들은 좀 없고 다 바위를 부순 세석골재라든지 세석모래를 많이 사용을 하죠. 지금은 하천모래가 많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다. 이런 골재들이 요구 조건이 이제 어떤 고 여기서 이제 조립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립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립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립도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 체를 있어요. 체가 있고
이게 10개 채가 있어요. 10개 채가. 10개 채를 있고 여기에 우리가 그 이 골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버요. 그러면 여기가 맨 처음에는 굵은 채 이렇게 있으면은 맨 위에는 이렇게 듬성듬성한 이렇게 굵은 채고 그 밑에는 좀 더 가는 채, 그 밑에는 더 가는 채, 그 맨 밑에는 제일 가는 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채 번호가 있는데 채 번호가 어디 있더라? 이 채 번호는 좀 알아두시면 알아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 번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교재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채가 여기는 듬성듬성의 한채 이렇게 해서 10개의 채가 있는데 이 각 채의 얘가 예를 들어서 100g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가 큰 놈이 여기서 10g이 넘고 여기 10g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0g이 걸리고 여기 10g이 걸리고 10g이 걸려서 100g이 다 걸렸다. 맨 밑에까지 해서 10g에서 다 이거 합치면은 100g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100분의 각 채에 남은 누계 누계 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조립률은 각 채에 남은 누계량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100이고 첫 번째 몇 g이 남았어요? 10. 두 번째는 여기가 10g 남고 여기가 10g이 남았으니까 20. 세 번째 칸에서는 30. 이렇게 나가가지고서 이제 맨 밑에는 100이 되겠죠. 이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를 조립률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적에 100g인데 완전히 아주 가는 모래를 여기다가 100g을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선 다 빠지고 맨 밑에 여기서 100g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아주 가는 거는 100분의 맨 밑에만 걸리니까 100이니까 얘는 조립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굵은 골재는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68이 되는 거고 장골재 아까 5mm채 모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쪽 한 위에서는 거의 다 통과를 하고 여 밑에서만 좀 걸리니까 얘는 이 장골재는 숫자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낮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완전히 그냥 가느다란 거는 1.0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립률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각 채에 남은 누계의 양을 100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거는 좀 굵은 골재구나. 그리고 이게 숫자가 낮은 거는 장골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4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부터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